불러일으킨다. 강력한 지배력을 갖춘 인격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영감을 받은 사람에게 의욕과 활력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을 향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새로운 힘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단테의 순수하고 고결한 열정은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후계자로 만들었다. 덕이 있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따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훌륭한 인격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정신을 안양시켜주고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해방시켜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위대한 사상이나 업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대하면 자신의 인생 목표도 어느새 높아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생트베브는 말했다.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취미, 당신의 재능, 당신의 인품에 대해 말해줄 것이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권모술수에 능한 인간을 존경하는가? 부자를 존경하는가? 아니면 권력자들을 존경하는가? 성실하고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는가? 4. 10가지 단점을 덮어주는 장점 하나. 젊은 시절에는 뭔가를 동경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 나이 들면서 습관에 얽매이게 되어 무엇을 대하더라도 감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유연성이 있고 모든 일에 감수성이 강하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좋다. 젊은이는 뜻밖의 인물을 영웅시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터무니없는 악인을 동경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아놀드는 제자의 훌륭한 행동이나 뛰어난 인물, 멋진 경치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무엇을 봐도 감흥이 없다는 것은 악마의 취미다. 감흥이 없어지면 학문의 기본인 호기심과 열정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된다. 낭만적인 정서를 잃고 안티로망 풍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저속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무엘 존슨은 말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칭찬은 자기 내면의 너그럽고 솔직한 마음, 따뜻함, 타인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존슨의 친한 친구인 보주웰은 그에 대해서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기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사무엘 존슨이 태어난 것이다. 때로는 자신이 존경하는 존슨에게 경멸당하기도 했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보주웰의 뛰어난 장점이었다. 정치가 맥콜리는 보주웰에 대해 자만심 강하고 뻔뻔스러운 데다
꼬치꼬치 캐기를 좋아하고 말수도 많다. 게다가 위트나 유머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따분한 사나이라고 헐뜯었다. 그러나 칼라일은 그의 성격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보슈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만심이 강해 어리석은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성격이 아니면 사무엘 존스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지를 판별하는 안목과 열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주웰은 걸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자유분방한 통찰력, 솟구치는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같은 천진함과 순수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편견 없는 젊은이,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우상이 있다. 앨런 커닝엄은 니스데일의 채석장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무렵 스콧을 만나고 싶은 일념으로 에든버러까지 걸어갔다. 이 젊은이의 행위에 무한한 칭찬을 보내고 싶어지고 어려운 길을 결심한 결단력에는 머리가 숙여진다. 시인 로저스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존슨과 만나기를 절실히 원했다고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그러나 볼트코트에 있는 존슨 저택의 현관 앞에서 문고리에 손을 뻗어보기는 했지만 용기가 부족해 그대로 되돌아오고 말았다고 한다. 유택의 문이 나이자 디즈레일리도 젊었을 때 로저스와 같은 목적으로 볼트코트를 방문했다. 현관문을 두드릴 용기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위대한 사전 편찬자는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가 하면 편협한 사람은 타인의 장점이 보이지 않으며 칭찬할 줄도 모른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한다. 비열한 사람은 비열한 것을 존중한다. 두꺼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와 의좋은 암두꺼비이며 인색한 속물신사가 꿈꾸는 이상은 명성 높은 속물신사인 것이다. 노예상인은 근육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몸값을 정한다. 기니아의 노예상인은 로마 법황과 화가 로드프리넬러 경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두 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튼튼한 남자를 10긴이면 살 수 있습니다. 로슈코프의 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우정을 나누는 벗이라 해도 그의 불행이 슬프지만은 않다. 그러나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물론 타인의 부와 권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다. 타인을 조소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업적이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 주기보다 마치 자기의 공을 빼앗긴 것처럼 배 아프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상대가 자기와 같은 길을 지향하고 있다거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때면 말할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만 타인이 자기를 추월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자신의 실패를 누군가 험담이라도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한다. 삐뚤어진 심성과 독설로 악명 높은 한 비평가는 자기의 라이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느님이 그에게 저런 재능을 내려주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인가. 옹졸한 인간은 타인을 조소하거나 공격해서 흠 잡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격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조지 허버트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둔한 인간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서 배우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현인이 보여주는 본보기에서 배워 유익함을 얻는 일이 거의 없다. 위대한 인물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결점을 찾아내느라 혈안이 된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누군가 말버러의 결점을 열심히 성토하자 볼링브록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결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태도는 나의 품성을 다듬어주는 지혜의 산물이다.